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 이어 10회째이며 사마천 사기입니다. 홍문의 연애. 그 뒤 항우는 서진하여 진나라를 공략하였다. 그런데函谷관에 도착하니 수비병사들이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항우는 패공 유방이 이미 함양을 항복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경로하여 곧장 경포 등을 파견하여函谷관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函谷관의 수비를 돌파한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函谷관에 들어가 곧장 희수 서쪽에 당도하였다. 패공은 패상에 주동하고 있어서 황후와 미처 만날 수 없었다. 이때 패공의 자사마 조무상이 몰래 사람을 항우에게 보내 패공이 관중의 왕으로 되고 자영을 제상으로 임명하여 진귀한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꾸미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항우는 분기탱천하여 내일 새벽에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즉시 패공의 군대를 계밀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무려 40만으로 신풍의 홍문에 주둔하였고 패공의 병사는 겨우 10만으로 패상에 주둔하였다. 범정이 항우에게 권하였다. 유방이 산동지방에 있을 때에는 항상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특별히 좋아했는데 지금 관중에 들어간 뒤 재물을 취하지 않고 여색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거의 지향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지켜 기운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패공에게서 용과 범의 오색 찬란한 형상이 발견되니 이는 곧 천자의 기운입니다. 빨리 유방을 공격하여 그를 멸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초나라의 자윤으로 있던 항백은 항우의 숙부였는데 일찍이 장량과 교유하여 지천하였다. 이때 장량은 이미 패공을 따라 관중에 있었다. 항백은 밤에 말을 타고 나는 듯이 패공의 군영으로 갔다. 그는 장량을 만나서 항우가 다음날 아침 패공을 공격할 것이라는 일을 상세히 전해주었다. 항백은 장량에게 함께 그곳을 떠나자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헛되이 죽지 마십시오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나는 한왕을 대신하여 패공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입대로 없다고 하여 내가 도망을 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패공께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장 들어가서 패공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다. 패공이 대경실색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라고 묻자 장량은 누가 대함께 병사들을 보내函谷관을 막자는 계책을 말했습니다. 라고 물었다. 이에 패공은 한 추생이函谷관을 막고서 제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진나라의 모든 땅이 자기 것이 되고 여기에서 왕을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그 말을 따랐을 뿐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장량은 지금 대항의 군대가 항왕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패공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었고 물론 항우에 비할 수 없어. 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소? 라고 말하였다. 장량은 제가 항백에게 패공께서 감히 항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 패공은 기곡은 어떻게 항백과 교분이 있게 된 것이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량은 아직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지 않았을 때 항백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사람을 죽여 제가 그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이 이토록 되자 다행스럽게도 나에게 찾아와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패공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소라고 묻자 장량은 항백이 나보다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패공은 그대가 항백을 들어오도록 하시오. 내가 그를 형으로 모시리다. 라고 말했다. 장량이 나가 항백을 불러와 패공을 만나게 하였다. 패공은 술잔을 들어 건강을 기원하고 또 딸을 혼인시키기로 하였다. 패공이 말하였다. 내가函谷관에 들어온 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면을 모두 호적에 정리하고 창고를 봉인하면서 항우 장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函谷관을 수비하도록 했던 까닭은 다른 도둑들의 출입과 의외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오직 장군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감히 반란을 도모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백정께서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백은 쾌히 성락하고 반드시 항우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패공에게 대신 내일 새벽에 일찍 오셔서 항왕께 사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이에 패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항백은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 패공의 말을 항왕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패공이 먼저
관중을 공략하지 않았다면 장군이 어떻게 곧장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패공은 관중에 들어와 진나라를 격파한 커다란 공이 있는데 우리가 출병하여 그를 공격한다면 이는 도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기왕 그가 사죄한다고 했으니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항우가 들어보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래서 패공을 잘 대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패공은 다음날 아침 100여 명의 기병만을 수행한 채 항우를 만나러 왔다. 그는 홍문에 당도하여 항우에게 사죄하며 말했다. 저는 장군과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장군께서는 하북에서 전투를 하시고 저는 하남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먼저 항곡관에 들어와 진나라를 격파하고 여기에서 장군과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위배의 말 때문에 장군과 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항우는 바로 패공의 자사마 조무상이 말해준 것이오. 그렇지 않고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겠소? 라고 말하였다. 항우는 그날 패공을 머무르게 하고는 함께 술을 마셨다. 항우와 항백은 동쪽을 향하여 앉았고 아부범정은 남쪽을 향하여 앉았다. 그리고 패공은 북쪽을 향하여 앉았고 장량은 서쪽을 향하여 앉았다. 범정은 여러 차례나 항우에게 눈치를 하면서 차고 있던 옥기를 들여 보여 패공을 죽이라는 뜻을 암시하였다. 계속하여 세 차례 그렇게 했으나 항량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범정은 사정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항장을 불러 말했다. 군왕은 성적이 모지지 못하니 별 수 없이 직접 행동을 해야겠소. 그대가 들어가서 패공에 술잔을 올리고 술잔이 비거든 건물을 줄 것을 정하시오. 기회를 보아서 패공을 그 자리에서 척살하시오. 패공 이자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 모두가 장차 그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오. 항장은 곧장 들어가서 술잔을 올리고는 군왕과 패공께서 잔치를 이었었는데 군중에 따로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제가 건물을 주어 빈객들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윤허하시옵시오. 라고 청하였다. 항우가 좋다라고 하자 항장은 금을 뽑아들고 춤을 추었다. 이때 항복도 금을 뽑아들고 일어나 춤을 추며 매번 몸으로 패공을 가리니 항장은 패공을 척살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장량이 군문으로 나가서 번쾌를 불렀다. 번쾌가 오늘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장량은 매우 위급하고 지금 항장이 금을 들어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의도는 곧 패공을 해치는 데 있어라고 말했다. 번쾌는 정말 너무 급박합니다. 내가 안에 들어가 패공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번쾌는 즉시 보금을 차고 방패를 들고서 군문 안으로 들어섰다. 보초를 서는 병사가 막으며 들어보내려고 하자 번쾌가 방패를 비켜서 치니 병사는 땅에 쓰러졌다. 번쾌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걷어올리고 서쪽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면서 항우를 노려보는데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초리는 찢어져 있었다. 항우는 크게 놀라서 겁에 기대어 몸을 일으키며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묻자 장량은 패공의 참성 번쾌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항우는 참으로 장사로구나 라고 그에게 술 한 잔을 상으로 내리라 라고 명하였다. 곧바로 큰 잔에 술이 내려졌다. 번쾌는 사례를 하고 일어선 채로 그대로 마셨다. 이어 항우는 그에게 돼지다리를 상으로 주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돼지다리가 나왔다. 번쾌는 방패를 땅에 내려놓고 그 위에 돼지다리를 올려놓고서 칼을 뽑아 잘라 먹었다. 항우는 참으로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는가라고 묻자 번쾌는 신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술 한 잔을 어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나라 왕은 호랑이와 늑대와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오직 모두 죽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면서 마음대로 죽였고 오직 형벌이 무섭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형벌을 가하여 천하가 모두 그를 배반하였습니다. 회왕께서 여러 장군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함양에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정하시는데 지금 패공께서는 가장 먼저 함양에 들어가셨지만 틀 것 하나 감히 취하는 바 없으며 궁시를 봉하고 다시 패상으로 진군하여 대항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장수를 보내어 항국관을 지키도록 한 것은 다른 도둑들의 출입을 막고 의외의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고가 많고 공 또한 높은데도 봉의 사항은 없으면서 소인배의 말을 믿으시고 공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는 이미 멸망한 진나라의 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번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항우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앉으라 라고 하였다. 번쾌는 장량 옆자리에 앉았다. 번쾌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후 패공이 일어나 척간을 가면서 번쾌를 밖으로 보내냈다. 패공이 밖으로
나간 뒤 항우는 진평에게 패공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패공이 번쾌에게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하지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번쾌는 큰 일을 할 때는 자질구레한 작은 예절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대사를 행할 때는 작은 경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지금 저들이 칼과 도마가 되고 우리는 그 위에 놓인 물고기가 된 처지에서 무슨 예를 차리시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패공은 그 자리를 떠나며 장량에게 남아서 사과를 표하도록 하였다. 장량은 대왕께서 오실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패공은 백벽 한 쌍을 가져와서 항왕에게 선물하고 옥두 한 쌍은 아부에게 선물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화를 내고 있어 감히 바치지 못하였소이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장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항우의 군대는 홍문화를 주둔하고 있었고 패공의 군대는 패상에 주둔해 있었는데 40리에 거리였다. 패공은 수레와 말을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와 혼자 말을 탔고 번쾌, 하우영, 건강, 기신 등 4사람은 금과 방패를 들고 도보로 수행하여 함께 여산에서 내려와서 자양의 샛길로 빠져나갔다. 그 전에 패공은 장량에게 이 샛길로 우리 주둔지까지 20리에 불과하고 그대 생각에 항우가 나를 추격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군중에 도착했을 때쯤 들어가 하지 인사를 전하시오라고 말했다. 패공이 길을 떠난 뒤 장량 생각에 한왕이 샛길을 통해서 군왕에 이르렀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장량이 들어가 사죄하였다. 패공께서는 술을 마시고 몸을 이기지 못하여 직접 하지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백벽 한 쌍을 대왕께 바치게 하고 옥두 한 쌍은 대장군께 바치게 하였습니다. 장량은 백벽과 옥두를 바쳤다. 항우가 패공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자 장량은 대왕께서 패공을 잘못을 질책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두려워하여 먼저 떠났습니다. 아마 이미 군중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항우는 구설을 받아서 자리 위에 뒀다. 하지만 범정은 옥두를 받아서 땅에 놓고 금을 뽑아 그것을 깨뜨렸다. 범정은 분내에 찬 목소리로 에이, 어린아이와는 함께 대사를 도모할 수 없도다. 항왕의 자리를 천하를 빼앗아갈 자는 반드시 패공이며 우리는 그에게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탄식하였다. 패공은 자신의 군영에 당도하자마자 즉시 종상을 참하였다. 서초패항 항우. 며칠 뒤 항우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함양 군민을 도살하고 이미 항복한 진나라 왕 자영을 죽였다. 그리고는 진나라 궁실을 불태웠는데 석 달 동안 타고도 꺼지지 않았다. 항우의 군대가 그곳에 제화와 분열자들을 노략질하고 동쪽으로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관중의 땅은 신하의 험준함이 있고 사면의 요새니 충분히 도읍으로 정하여 폐업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항우가 보니 이때 이미 진나라 군대는 모두 불타버렸고 또 마음속으로 고향이 그리워 어서 빨리 평성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야 항우는 부귀한 뒤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마치 비단옷을 입고 방길을 가는 것 같으니 누가 이미 부귀한 것을 알아준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항우에게 그랬던 사람들이 조나라 사람은 원숭이와 모자랄 성격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라면서 탄식에 맞지 않았다. 항우가 그 말을 듣자 경고하여 곧 그 사람을 삶아 죽였다. 그는 연후에 다시 관중을 삼분하고 항복한 진나라 장군들을 왕으로 봉하여 한왕을 애보사 저지하도록 하였다. 즉 장안을 왕왕으로 봉하여 함양 서쪽의 왕으로 하고 패구의 도읍을 정하도록 했으면 장사 사마은 본래 역양의 오견에 있었던 자로서 일찍이 향량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고 도의동에는 본래 장안에게 초나라에 통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사마은 세왕으로 봉하여 함양의 동쪽에서 황하까지 땅을 주고 역양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하구의 산양은 장의의 총신으로서 먼저 하남을 함락시키고 황하 강변에서 초나라 군대를 영접한 공로로 하남왕에 봉하고 낙양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왕성은 옛 도읍인 양측에 다시 그대로 정도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